자, 그러면은 이제 또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청자와 소통하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자. 이거를 정말 조절을 잘 못하면은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나이가 어린 BJ, 스트리머,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럼 그런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특징이 시청자와 소통을 하고 시청자와 영상으로 대화를 하고 라이브에서 대화를 하는데 보면서 너무 거리감을 유지를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딱 맞붙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시청자가 채팅에 뭔가를 쓰면은 그걸 보고 그대로 반응을 하고 그럼 그걸 보고서 또 이제 막 그 반응이 재밌으니까 즐기기 위해서 익명 속에 숨어서 더 자극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나 뭐 BJ들을 자극하고 이러는데 그게 거리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막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나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악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악플러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악플들에 대해서 저도 일일이 막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 손해보는 거는 본인 자신뿐이거든요. 그래서 거리감을 두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그 유튜브 교육에서 잠들림이었나 양띵님이었나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제 유튜브를 오래 하려면은 일과 내 개인 사생활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들으면 그때도 들었지만 저는 그걸 이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팬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뭐 개인적인 시간에 있다면은 아예 그 딱 벽을 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뭐 라이브를 하는데 악플을 단다. 그거 굳이 보고서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이 일은 오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멘탈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봐도 못 본 척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조금 슬픈 얘기기는 한데 어렸을 때는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점점 이제 유튜브를 오래 하니까 6년째, 7년째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보시는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내가 악플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근데 괴롭다 이러면은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아예 좀 쉬고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은 그게 이제 별거 아니게 되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스스로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보면은 가끔씩 기사 같은 게 뜰 때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에 대한 대처. 이게 또 중요해요. 보면은 잘 되는 채널들이 갑자기 맛이 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컨텐츠나 방향성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사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설이라든지 좀 뭐 관습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행동들을 했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컨텐츠 그리고 사건 사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번아웃이에요. 사실 유튜브만큼 그러니까 이런 1인 미디어만큼 좋은 직업도 없거든요. 저는 사회생활을 좀 해봐서 그런지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중에 유튜브가 잘 돼서 아예 그냥 사회생활 하지도 않고 바로 유튜브에서 이제 큰 돈을 벌고 막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이 돈 안 벌고 안 하겠다. 근데 걔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또 이제 이 친구 말고 또 다른 게임 유튜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 게임 유튜버는 나이가 좀 있는 유튜버였어요. 보니까 사회생활 한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유튜버를 했어요. 근데 유튜버가 잘 됐죠.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바로 유튜버를 했던 친구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사회생활을 10년 했던 유튜버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거리감을 두고 소통을 하긴 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딱 적당한 거리감,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기계처럼 영상만 뽑아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되던 누가 더 잘 되고 있을까요? 원래 처음에는 이 어린 친구가 더 잘 됐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영상도 뜸하게 올리고 하다가 결국에 여기 나이가 좀 많고 사회생활을 했던 유튜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면서 더 잘 되더라고요. 보면서 좀 이 힘든 일을 겪어봤던 사람들일수록 좀 이 역치라고 하죠. 역치가 높으니까 잘 견디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잘 관리를 하자. 번아웃도 좀 관리를 하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갖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1인 미디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 계신 분들도 다들 하시니까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콘텐츠 아이디어 떠올리고 그 다음에 직접 편집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같이 비슷할 텐데 게임하고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럼 하루가 다 지나요. 그럼 자고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번아웃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회생활 같은 거를 좀 오래 해봤고 되게 힘든 시절도 많이 겪고 특히 프로게이머 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90kg가 넘는데 프로게이머 할 때 55kg였어요. 지금보다 한 40kg, 45kg 가벼웠죠. 47kg. 그러니까 이 딱 절반만 했는데 왜 그랬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지원을 아예 못 받고 돈이 없다 보니까 한 하루에 라면 한 개 먹고 뭐 그런 이제 시절을 한 6년 겪어보니까 아무리 악플을 받고 이래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생활 패턴이 똑같아도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돈 버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버텼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5, 6년 하니까 이제 진짜 번아웃이 오긴 오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제가 역치가 높아도 결국에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 취미생활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번아웃 해결하는 방법은 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좋고 근데 또 이제 취미생활을 가지면은 유튜버가 그 취미생활에 또 빠져버리면은 본업에 좀 그 소홀할 수 있으니까 그것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랑 같은 카테고리에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룹을 좀 만들어서 같이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뭐 얘기 나누다 보면 콘텐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요즘 트렌드도 좀 알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도 번아웃이 온다는데 하긴 잘 나가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겠죠? 네, 사실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콘텐츠. 이 건전한 콘텐츠라고 한 거는 뭐 다른 강사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노란 딱지 조심하자, 뭐 저작권 지키자, 뭐 관습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굳이 제가 말은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콘텐츠는 그런 것들 외의 것들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계신 묘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애완동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게 동네 주민들이랑 그 밥을 주러 오시는 분들이랑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고양이들이 몇 년 동안 오래 살았고 그 고양이들과 이제 동네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사이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만의 룰 같은 게 있어서 괜찮은데 보통 요즘에 막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고양이 밥 주는 거 갖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컨텐츠를 하는데 내가 좋은 의도에서 밥을 준다. 근데 이미 이거를 악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에 와서 밥을 주는 영상을 찍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합의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거리가 없어요. 근데 악의적으로 보는 시청자들은 이미 밥을 준다는 행위 자체를 길거리에서 밥 주네? 막 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건전한 컨텐츠냐 아니냐 이거는 논란거리가 없는 컨텐츠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것도 케바케인 이유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대요. 좋아요가 높은 영상과 싫어요가 높은 영상 중에 어떤 거에 뷰가 잘 나올까? 싫어요가 높은 게 나쁘게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테스트를 했을 때는 둘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떤 거든 뭐 사랑을 받아서 관심을 받던 미움을 받아서 관심을 받던 이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관심을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지 관심을 받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이제 좀 보편적으로 적이 안 생기는 컨텐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게임을 하면서 대가리 이 대가리라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생선 대가리, 뭐 돼지 대가리, 개 대가리 이게 표준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가리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정중하게 장문의 댓글을 달아요. 뽀꾸님 애들이 보는 영상에서 대가리가 뭡니까? 개복치네가 뭡니까? 애들이 이런 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정중하게 하고 막 메일도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면서 답변을 하면서 예전에는 한번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 대가리는 표준어입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잖아요. 악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아예 답변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대가리라는 말 자체를 안 쓰면은 그런 댓글이 안 왔겠죠. 아니면은 뭐 개복치네, 야마도네, 얼마 전에 나와바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들을 안 쓰면은 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한 콘텐츠를 하자. 참고로 나와바리라는 거는 그 비속어는 아니고 일본어로 영역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개가 오줌을 싼 영역을 나와바리라고 한다고 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동사리.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 못하는 친구한테 너는 진짜 우동사리가 지금 뭐 다 빠져있냐. 진짜 네 우동사리로 내가 한 그릇 먹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머니가 들으면은 그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채널 경고.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전달 드릴게요. 노란 딱지 받으면요. 노출이 차단돼요. 그 AI 알고리즘이 존재하냐 안 나냐 뭐 이런 거 막 얘기가 많잖아요. 존재는 합니다. 왜?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자, 여기 왜 이렇게 노란 딱지를 받았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뽀꾸 왕국의 샌디가 출몰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여기 마인크래프트 캐릭터인데 아는 동생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수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야, 근데 유튜브 AI가 참 대단한 게 마인크래프트 캐릭터가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나오니까 그거 야한 거라고 노란 딱지 매기고 차단 매겼었어요. 그래갖고 뷰가 이게 40만씩 나왔던 건데 갑자기 차단을 먹으면서 뷰도 안 나오고 수익도 그냥 반토막이 수익도 아예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그 유튜브 매니저님한테 아니 이거 영상 보시라고 이거 너무 건전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 유튜브 매니저님도 보면서 이해를 못 하시다가 그쪽에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썸네일 때문이었다고. 썸네일에 수영복을 바꾸시라고. 그래서 수영복을 바꿨더니 이게 나중에 이제 노출 제한이 풀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뭐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AI가 할 수도 있는데 노란 딱지 같은 거를 매기거나 노출 차단을 매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옛날에 키즈 채널 대란 있었던 적 있었죠. 그게 왜 있었냐면은 키즈 채널을
AI가 그냥 전부 다 노출 차단 매겨버린 거예요. 100만 채널이든 200만 채널이든 뷰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유튜브보다 아프리카나 트위치에서 팬층을 확보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유튜브를 하면은 이 알고리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내 팬들을 확보를 하는 게 롱런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참 팬 만들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끊임없는 자기 개발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제가 자꾸 외모지상주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살찐 게 보기 좋나요? 살 빠진 게 보기 좋나요? 저도 지금 살 한 20kg 빼야 되는데 살 너무 많이 쪄갖고, 시골에서 살 때는 괜찮았는데 서울 온 다음에 서울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갖고 맨날 사 먹고 배달 음식 먹고 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살 빠진 게 보기 좋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유튜버,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개발도 철저히 하자. 그래서 저도 지금 쌍수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물론 제가 이게 안검하수가 있어갖고 자꾸 눈썹이 찔러갖고 그런 생각을 한 거긴 한데, 혹시 좋은 곳 알고 계시면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 어느 정도 처음에는 무조건 혼자 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유튜브 혼자 안 하고 다른 사람 처음부터 힘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하고, 그러면은 자리 잡을 때까지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든 뭐든 본인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편집할 줄 알아야 되고, 대본 쓸 줄 알아야 되고, 스토리라인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버티다가 잘 되면은 그때 이제 편집자를 쓴다거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면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의 크루를 만들자. 뭉치면 강해진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앞에 게임 카테고리 분들이 좀 몇 명 있으면은 명함 돌리면서 우리 이제 그 SBA에서 서로 잘해봅시다 하면서 뭐 톡방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게임 카테고리만의 톡방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안 와서 이게 불가능해졌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랑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뭐 학생 때 엄청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따도 심하게 겪고 이래갖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서 유튜브 생활도 거의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좀 브랜디드 큰 거를 했었습니다. NC 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광고 들어온 회사 중개대행사 쪽에서 했던 얘기가, 보통 팀 단위 아니면 그룹 단위, 크루 단위로 이제 광고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좀 특이 케이스로 개인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또 다음에 그 대행사 분들이랑 만나서 미팅을 했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 가끔 광고가 들어오면은 한 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한 명이 있으면은 그 개인 밑에 이제 뭐 크루가 있는데, 이제 채널 크기가 큰 사람이 있으면은 중간도 있고 좀 작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 있는 그룹들, 그런 그룹들에 이렇게 광고를 한꺼번에 넣는 걸 좋아한대요. 왜냐면 그게 그 경제적으로도 조금 유리하고, 그리고 영상이 하나만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 개 올라가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튜브에서 노출되는 경향도 좋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번아웃 대처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크루 만들고 지인들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면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고를 하고 예전부터 하던 브루스타즈를 하던 뭐 친한 유튜버들 몇 명 있어요. 뭐 사랑이라든지 근호라든지 뭐 책임이라든지. 그래서 근데 단점은 이제 얘네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막 얘네들이 20살, 22살 이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다 맞는 카테고리도 맞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두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밀고 있는 쇼츠. 쇼츠가 미래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쇼츠가 미래예요. 이게 참 유튜브가 제가 좀 적나라한 표현을 하자면은 더러워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가 지금 더러워졌어요. 왜 더러워졌냐? 이게 요즘에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완전 개떡상한 채널들 있죠. 그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채널이 잘 되면서 구독자도 같이 느니까. 근데 어정쩡하게 잘 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영상만 올려도 됐습니다. 영상만 올리잖아요. 구독자도 알아서 늘고 뷰도 나오고 수익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모든 게 함께 갔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쇼츠를 미니까 이걸 완전 분리를 해놨어요. 영상만 올리면 구독자가 안 늘어요. 구독자가 안 늡니다. 신규 구독자에게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채널을 키우려면 무조건 쇼츠를 올려야 돼요. 쇼츠를 올리면은 구독자가 증가를 해요. 이게 제가 구독자를 쇼츠를 안 올렸을 때는 계속해서 0명이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쇼츠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구독자가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쇼츠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선택이라고 하죠. 쇼츠 피드. 이게 55%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상에서는 추천 영상이라고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 추천 영상이 뜨면은 이제 그거는 무조건 뷰가 20-30만씩 나와요. 제가 예전에 뷰 잘 나올 때 추천 영상 비율이 막 50에서 70%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추천 비율이 막 5%에서 10%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 영상에는 요즘에 추천 영상 거의 안 올려줍니다. 근데 쇼츠는 웬만하면 다 올려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올려주면은 무조건 구독자 100명 이상씩 늘어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쇼츠를 밀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영상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수익도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내 구독자들 관리도 하고 신규 구독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쇼츠를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을 한 번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쇼츠까지 해야 돼서 일을 1.5배 더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더러워졌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레드오션화돼서. 자, 쇼폼을 활용한 채널 성장. 그러면은 쇼폼에서는 어떤 게 잘 먹히는지를 알면은 좀 쓰기가, 그러니까 제 채널 활성화시키는데 좋겠죠. 상황극. 이 상황극은 쇼폼뿐만 아니라 그냥 유튜브 기본 그 카테고리 메인에서도 가장 잘 먹히던 채널 그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 뭐 머랭할랭이라고 제주에서 상황극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극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쇼츠는 뷰 한 20-30만, 30-40만 잘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카테고리에 맞는 상황극 할 만한 거 있으면은 무조건 상황극 위주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저 콘텐츠, 야구, 축구, 영화 같은 거 하면은 그 쇼츠 보시면은 영화 잘라갖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수익은 안 나는데 왜 그렇게 올리냐? 구독자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재밌으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파이가 크니까 엄청나게 뷰 잘 나옵니다. 제 아는 동생이 야구 선수였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건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원래 야구 선수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간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의대를 다니니까 뭐 영상을 만들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쇼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쇼츠 올리는 것마다 뷰가 막 300만, 500만씩 나와가지고 막 억 단위로 뷰를 찍어서 구독자를 3만을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뷰 수익은 한 달 뷰가 2,50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수익은 얼마 나왔을 것 같나요?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만 원도 안 나왔대요. 50만 원도 안 나왔대요. 2,500만 뷰가 나왔는데 일반 영상이었으면 2,500만 뷰면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50만 원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펀드 때문에. 그러니까 쇼츠는 돈을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쇼츠 갖고도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과 이제 브랜디드 따오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유튜버들은 좀 하기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 자, 그 다음 궁금증 해결. 이게 또 되게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도 쇼츠에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궁금증을 먼저 제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궁금증 때문에 쇼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한 1초에서 4초만 지나도 다 이탈을 해버리는데 그 1초에서 2초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궁금증을 제시하면은 그게 잡혀요. 그래서 높은 시청 지속 시간과 높은 클릭률이 유지가 되면서 이 궁금증으로 시작하는 쇼츠 카테고리들이 또 잘 되고요. 호기심 유발도 궁금증이랑 비슷합니다. 높은 클릭률. 그 다음에 전문 지식 및 정보 전달.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보 전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해서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려줘요. 참을성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이가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AI 알고리즘 간택을 받아도 뷰가 좀 적게 나올 수가 있는데 대신에 구독자 전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한 40만 뷰, 30만 뷰 정도 나오면은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늘거든요, 쇼츠로. 쇼츠는 무조건 뷰 올리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런 채널이라고 치면은 40만에 500명이 아니고 막 1000명, 2000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생각하면서 쇼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쇼폼 요거는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저도 지금 무조건 투트랙으로 갑니다. 쇼폼, 그러니까 쇼츠 올리면서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편집자한테 영상을 맡기면 제가 쇼츠를 만들고 제가 영상을 좀 만들고 있으면 편집자한테 쇼츠 만들라고 시키고 무조건 쇼츠 하셔야지 채널이 성장할 겁니다. 내 채널 왜 채널 성장이 멈춰있지?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신 분이면은 쇼츠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유튜브 하면서 여태까지 뭐 계속 고민하고 지금 실제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유튜브 현업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영상 또 편집해서 임시로, 그러니까 임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올리고 왔기 때문에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유튜브가 언젠가는 뭐 떡상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같이 좀 재미없는 사람도 떡상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